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처음 웹소설을 구상할 때 개인적인 팁입니다. 예, 정말 말 그대로 개인적이고 나비계곡이 어떻게 글을 썼냐라는 거에 오히려 가까운 가까운 영상인 것 같아요. 계곡은 어떻게 작품을 처음 쓰냐, 작품을 구상하냐. 이게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글을 썼을 때 항상 이렇게 썼었고,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 쓰는 작품도 그렇고요. 뭐냐면 처음에 쓸 때 재밌을 것 같은 소재를 잡아요. 것 같은 소재를 떠올리고, 뭐 이거는 사실 이거는 소설 쓰실 때 다들 소재를 떠올리는 거는 많을 거예요. 이거 이런 소재 어떤가, 저런 소재 어떤가, 이렇게 해서 생각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많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소재에서 나올 수 있는 명장면을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쓸 때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이 소재로 가면은 뭐 어떤 장면이 나올까,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다가 이제 그 말 그대로 벼락처럼 꽂히는 장면이 있어요. 만기풀로 예시로 듭시다. 만기풀에서는 그거였어요. 만기풀에서 제가 꽂혔던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리리스나 발록이 달라붙는 장면이랑 그 다음에 발록이 나중에 다시 올 때의 장면,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개문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개문이라고 만마전 그 봉인을 해제하는 게 있었죠. 제가 이 개문을 이제 좀 어떻게 여기서 딱 꽂히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꽂히게 되는 계기가 뭐였냐면, 그 지옥 관련해서 조사하다가 단테의 이제 그 지옥의 문에 적힌 글귀, 이거 있어요. 그 지옥의 문에 적힌 글귀가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그 마지막 주문으로 사용했죠. 마지막 세 번째 문을 열 때 주문으로 사용했던 그 글귀를 딱 봤는데 너무 좆간진 거야. 너무 멋있잖아. 이래가지고 이거다 싶어서 이제 딱 꽂혀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뭐냐면은, 어떠하면 내가 생각한 소재, 스토리 플롯에서 명장면, 어떤 장면을 먼저 쓰고 싶은지 생각하세요. 일단 모두 다 그런 장면이 하나씩 있었어요. 이게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장면에서 이제 당연하지만 이렇게 소설이 돼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장면 이렇게 소설이 보면은 요 장면, 요 명장면, 내가 생각하기에 요거 명장면 멋있을 것 같아. 요 장면 멋있을 것 같아. 요 장면 멋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장면과 장면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잖아.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장면만 이렇게 딱 떠올려 있으면은 여러분 영화에서 명장면이라고 부르는 장면만 잘라서 놓고 보면은 사실 앞뒤에 서사가 없으면 그게 왜 명장면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이제 되게 유명한 그거 있죠. 얼마 전에 라디오스타에서 얼마 전은 아니구나. 좀 라디오스타에서 나와서 얘기가 됐던 것 중에 그 래퍼 중에 사이먼디라고 있어요. 사이먼디라고 있거든요. 그 사이먼디가 이제 와가지고 김구라나 그 이제 다른 게스트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그 컨트롤 디스 대전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사가 대답해 개코 이거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구라가 대답해 개코가 무슨 그게 제일 뭐 충격적인 가사야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잖아. 왜냐면 앞뒤에 있는 서사를 모르니까. 앞뒤에 있는 서사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딱 이 장면만 보면은 뭔지 모르겠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지. 그런데 이거랑 똑같아요. 소설도 제가 딱 소재가 떠오르고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을 쓰고 싶어서
글을 쓰는 거야. 나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하면 개쩔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장면에 맞는 뭐가 필요해요? 설정이 필요하죠. 설정이 필요하고 이 장면에 맞는 서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장면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장면이 조금 더 극적일지.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런 좀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떠올렸던 장면 중에 엄청나게 멋있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쓰러져 있는 주인공, 그 다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야. 근데 주인공이 물 관련해서 능력이 있어요. 물 관련해서 능력이 있거든. 근데 때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래서 딱 그 비가 내리면서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주인공이 서서히 몸을 일으키는 거야. 약간 그런 장면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장면이 있다고 쳐봐요. 약간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이런 장면이죠. 뽕 차는 장면. 이 장면을 그러면은 멋있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주인공은 물 관련해서 능력을 얻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때 하늘에서 뜬금없이 비가 내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비가 내리는 복선을 깔아야 돼요. 자, 준비해야 될 재료가 뭐죠? 물에 관련된 능력 2,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개연성 3, 위기에 빠지는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어떤 위기에 처했냐, 왜 위기에 처했냐. 자, 이런 식. 그 다음에 이제 몸을 일으키는 그 장면은 의미가 없어. 어차피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오는 징검다리가, 여기까지 오는 서사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위기를 얼마나 극적으로 만들어야 하나. 이러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할 때 뭐 위기 표현의 기본은 이거예요. 기본은 타자의 위기, 그러니까 소중한 동료 혹은 연인의 위기.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실제 뭐 영화, 웹툰, 드라마, 소설, 만화 다 많이 쓰는 거예요. 자신이 아닌 누군가, 자신이 소중한 존재의 위기에서 이제 극적으로 반전을 주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그에 맞는 서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연인이 위기를 처한다고 칩시다. 연인의 위기라고 치면 이 적들은 왜 이 연인을 주인공의 연인을 노렸으면서 어떤 이유로 접근했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됐나, 이런 식으로 앞뒤를 맞추는 겁니다. 앞뒤를 맞추고 결국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쓰는 웹소설이란 거는요, 어떤 거냐면 거대한 도화지가 있어요. 새하얀 도화지가 있습니다. 새하얀 도화지에서 점을 몇 개 찍어요. 점을 몇 개 찍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뭔지 몰라요. 이것만 봐서 어떻게 알아? 이 그림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씩 선을 긋는 겁니다. 하나씩 선을 그어서 이 그림이 뭔지 쭉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저는 웹소설을 처음 구상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엄청난 모티베이션도 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 장면을 쓰기 위해서 사실상 이 장면을 멋있게 쓰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장면까지 막 반응이 좀 안 좋고 이래도, 그래, 내가 이 생각해낸 이 장면만 나오면은 독자들이 미쳐버리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좀 있는 거죠. 전 그래가지고 요런 식의 글쓰기 방식이 괜찮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 쓰는 방식도 다 이런 거고요. 저는 장면을 먼저 생각하고요. 장면이 가장 먼저,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소재죠. 소재에서 파생되는 장면들, 명장면들, 뽕차는 장면.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정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사를 짜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짜기 시작해요. 자, 설정이 제일
제일 마지막이죠. 왜냐하면 설정은 서사 플롯을 위해서 희생돼야 되는 희생이 아니죠. 이 톱니바퀴 같은 거야. 얘네들은 징검다리 같은 거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설정을 마지막에 짜는 겁니다. 설정대로 설정을 먼저 짜고 따라가면은 이 뽕차는 장면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인 소설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상 요런 것들이 제 나름 글쓰는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저는 처음 이런 식으로 처음 웹소설을 처음에 쓸 때 쓸 때 요런 과정으로 쓴다는 거를 알려드리면서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